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일단 6월 모의평가 경제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 과목에 대한 총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좀 크게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일단 이번 시험이 좀 어떻게 좀 출제 경향과 어떤 좀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대비할지 좀 그 정도 좀 여러분들과 자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보셨을 거고요. 다 점수가 좀 다양할 테지만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볼까요? 바로 이거죠. 출제 경향이죠. 자, 출제 경향.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통 출제 경향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이제 뭐 온라인이건 카페건 또는 현장 강의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시험 끝나고 물어보는 건 선생님 수능과 비교해서 어땠나요? 그렇죠? 수능과 비교해서 어땠나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매년 6월,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강의 항상 그 해설 강의하고 분석하면서 이번에 6월 평가원과 좀 비교를 한다면 작년 6월 평가원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평이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킬러 문항이 좀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문제를 해석하기만 한다면 좀 시간적 압박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까다로운 킬러 문항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개념이랑 수능 특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일단 이 시험은요,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40점에서 44점까지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두 문항 정도를 통해서 이제 변별력, 등급을 나누는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꾸준하게 공부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하면서 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은 그냥 과거 작년 6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과 비교해서는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평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등급컷은 선생님이 보면 만약에 이게 수능 시험이었다면 작년보다는 등급컷이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고 6월 평가원이어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등급컷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도 수능과 좀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개념과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6월 평가원은 일단 수능 특강을 연계하잖아요. 그렇죠? 수능 특강 교재를 연계했고 연계표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강조 좀 되는 문항 또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요, 수능에서 다시 약간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강조하고 싶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항은 몇 번이냐면 일단 4번. 자, 4번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념과 관련된 좀 중요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5번.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공급 변화, 균형 변화를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해석해서 그래프적 분석하는 문항이죠. 가장 전형적인 수능 문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정확한 그래프적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항. 자, 여러분 6번 문항은 여러분이 수능 특강 교재를 정확하게 분석한 친구라면 이 6번 문항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또는 이거 수능 특강 문제랑 거의 유사하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세율 또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문항은 무조건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오고, 지금처럼 이 6번 문항처럼 연계돼서 출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항이라는. 그래서 선생님 4번 문항은 말 그대로 기회비용 개념, 그 다음에 5번은 사례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래프적 분석, 그 다음에 6번은 연계 유형의 대표적 문항이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할 때 6번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 그래서 11번 문항은
외부 효과와 관련된 전형적인 그래프 분석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프를 그 11번 문항을 보셔도 어디에도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정확하게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다음에 생산 측면, 소비 측면, 그다음에 대책 이거 관련된 이 개념과 관련된 그래프적 분석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그리고 개념과 관련된 그래프 분석, 거의 기본 개념과 그래프적 분석은 완벽하게 암기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실제 선생님도 풀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좀 복잡해서.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GDP 계산과는 약간 유형이 다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16번 문제는 좀 별표 치시고 이 유형을 조금 더 반복하셔서 자꾸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이 나중에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자, 과거에도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론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어진 조건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당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수능 문제는 여러분 과거의 학력고사와 다르잖아요. 학력고사는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입식 암기형 시험에서 엄청난 암기를 요하는 시험이었지만 우리는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교에 가서 수학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20번 문제 다시 한번 별표 치시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좀 문제를 풀면서 유형화 구조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기출이건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련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항 그리고 관련된 개념들 꼭 정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수능과 비교 난이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서두에서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라고 그랬더니 아마 이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좀 아마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평이했다고요? 전 점수는 뭐 만점, 뭐 평이했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 텐데 여러분 6월 평가는 수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수능은 이것보다는 우리 6월 평가원보다는 무조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올해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앞으로 9월 평가원 수능 시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하고 공부하시면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9월 때 또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능에서 마지막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시험을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화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은 이 6월 평가보다는 좀 더 어려울 거라는 거 아셨죠? 염두에 두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모든 과목에서 진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수능보다는 좀 평이한 난이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대비해서 조금 더 기본 개념 더 반복하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분석력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사고력의 확장 이런 연습을 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자, 선생님 방점을 여기에 찍고 싶어요. 다시 시작이라는 물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내용을 선생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6월 평가는 우리가 그 전에 아마 학생들 중에는 사설 모의고사도 봤을 거고 교육청 모의고사 봤겠지만 평가원 모의고사의 어떤 중압감 그리고 의미는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번 시험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모든 과목 그다음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내가 공부했던 게 정확히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점수가 나왔는지 또는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럼 앞으로 수능까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시고 점검하고 수능까지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마지막 결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2020년 수능 대비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경제 총평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경제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해설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